안녕하세요, 채무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어떤 채무자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우셔가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서초동에 많이 발품도 좀 파시고 또 이제 전화통화도 하고 많이 그러셨나 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랑 이야기를 좀 해보신 분들이나 제 블로그,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서초동이 정말 난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포털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 사무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서초동의 모 유명 사무실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자, 여러분 일단 이분과의 대화 내용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는 좀 봐주세요. 자, 이제 여기 이분도 이야기를 하십니다. 아, 서초동이 정말 난리더라고요. 그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불렀대요. 깜짝 놀랐어요. 300이 넘어가는 곳이 있었답니다. 300이. 진짜 미친 거지. 아, 저는 무슨 영화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. 300.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. 대체 어디였냐고. 그 사무실 이름이 뭐냐고. 그분이 이제 여기 답을 해주신 거예요. 좀 유명한 곳이라고. 하면서 아 여기네요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. 근데 이제 가렸어요. 이거 제가 행여나 이제 저는 적극당할까봐 무서워서요. 제가 그래서 그 사무실을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. 그 이름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 좀 눈에 익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가끔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관련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때 보면 제 블로그랑 서로 막 아래 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야말로 네이버였어요 저의.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 인터넷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. 어떤 사무실인지. 네, 그러니까 유명 사무실의 유명 변호사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산법 전문 변호사 타이틀도 있으시더라고요. 여러분이 우선 알아두셔야 될게요. 이런 정도 사무실 되면은 여러분이 그 사무실에 일을 맡기셔도 상담부터 여러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 변호사님 얼굴을 보는 일 없고 통화하게 되는 일도 없어요. 대부분이 그래. 왜냐면 이제 그런 사무실이면 굉장히 이제 일이 많고 또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 사무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무실에 변호사님이 뭐하러 이런 시덥지 않은 개인회생 사건에 직접 나서겠어요? 안 그럽니다. 전부 다 이제 사무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. 자,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. 첫째, 일단은 300만 원이라는 그 사무실 비용이 말이 되질 않아요. 너무 비싸요. 어떻게 300이 넘어갈 수가 있어.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사 10개 조금 안 되는 상황, 그러니까 금융사 수가 10개가 좀 안 되는 상황에 영업소득자로서 100만 원 중반대의 사건을 했습니다. 와우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 본인은 200만 원대는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비싸요. 200만 원대도. 그리고 뭐 어떤 사무실들을 보면은 기본 사건 수임료 100몇십만 원에다가 채권사 하나당 뭐 추가할 때마다 10만 원씩 뭐 추가되고 뭐 이러는데 그거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게 300이 넘어가는 가격 택도 없어요. 그냥 꺼지라고 하세요. 그냥 안 해도 되니까. 도산법 전문 변호사 혹은 뭐 도산 전문 변호사 이런 타이틀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제 굉장히 의문이고 과연 이분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특별히 더 잘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와우. 분명히 그분들이 이제 그 도산법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다 개인회생이거든요. 이게 무슨 수십 수백억 단위의 기업회생이 아닌 거예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 규모가 이제 중앙값 기준으로 보통 이제 1억이 채 안 됩니다. 그리고 개인회생 하는 분들 중에서도 금액이 큰 분들도 보통 한 1, 2억 선이세요.
제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개시 결정문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갖고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.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3억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채무 규모가. 그런데 과연 이런 개인회생 사건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씩이나 되는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특별히 더 잘할까요?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300이 넘어가는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될까요?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. 한번 제 주장의 근거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이제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좀 봐주세요.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한번 나란히 일단 보시고요. 전부 제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인데요. 일단은 왼쪽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.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채무자 신원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한 양식의 사건, 채무자 신원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만 대리인 변호사 해갖고 이름이 들어갑니다.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, 법적으로 변호사만이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모든 사건에 의해서 대리인의 지위로서 서류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쪽에 그런 게 없는 이거는 뭐냐? 채무자 신원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개인회생 신청인 신원만. 이거는 일단은 그냥 법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법무사. 예, 법무사에서 했던 일인 거예요. 뭐 언급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, 그리고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은 채무자 스스로 모든 서류 다 챙겨서 법원에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도 없어갖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대략 한 10% 미만으로 본인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나홀로 소송으로.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법무사라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결과 한번 볼까요? 여기 이제 법무사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변제율 7%세요. 7%. 와우. 그리고 변제 기간 36개월 나온 거고.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대리인 변호사, 이 변호사가 아까 그 300이 넘어가는 그 사무실 변호사님입니다. 예. 여기 같은 경우에 원금의 68%예요. 그리고 40개월. 40개월 나온 거 보니까는 이분은 이제 청산 가치가 조금 있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36개월로 못 끝내고 가용소득 우선이 아니라 청산 가치 우선으로 해갖고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. 뭐냐? 도산법 전문 변호사님 아니셔도 채무자 상황에 맞게끔 나와야 될 결과 나온 거예요. 7%. 예, 법무사에 진행을 하셔도.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잘 공부해갖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소명 잘 하면은 나와야 될 결과 직접 하셔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. 또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법무법인, 일반 그냥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아닌 거예요. 법인 형태인 거고, 여기도 이제 대리인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. 여기 볼게요. 일반 개인회생 채권 원금의 100%세요. 예,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네요. 60개월 그냥 꽉 채우셨습니다. 변제 기간. 이런 경우 이거 끝까지 종료 아마 못 하실 겁니다. 아마. 예, 못 하시고 아마 중간에 개인회생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은. 자,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세요. 대리인 변호사 이렇게 대리인 집이 있고, 이분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와, 4%. 그리고 36개월.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은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채무자 본인의 상황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채무 사용의 성실성 여부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채무자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법원에 소명을 잘 하느냐, 이거에 따라서 변제율이 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변호사가 되었든 법무사가 되었든 그분들의 분명히 역할과 조력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도산법 전문 변호사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. 가격이 적절하면 하셔도 돼요. 하지만 그 도산법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하지는 마세요.
그 사무실에 줄 돈이 없어가지고 대부에서 돈 받아서 주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너무 지엽적으로 뭐 변제율이니 뭐 이런 거 뭐 따지지 마시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각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향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여기까지고요. 그래서 아무튼 시국이니까 개인회생 관련된 이야기들 위주로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